젊었을 때 나는 돈을 버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보니 돈은 와서 담기는 것이었다. 그릇이 안 되는 사람에게 큰 돈이 담기면 그릇은 깨지고 만다. 결국 내가 큰 돈이 담길 만한 그릇이냐가 중요하다. 이 말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말입니다. 대다수의 부자들은 크고 넓은 그릇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그릇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돈의 그릇은 얼마나 크고 넓은가요? 이 질문을 처음 들으면 다소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돈의 그릇이 무엇인지, 내 그릇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작다면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다양한 직업을 거치며 죽어라 일했습니다. 생활비로 쓰고 학자금을 갚고 가족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돈 버는 일에 쏟았습니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뒤 남은 건 200만 원의 초라한 통장 잔고와 망가진 건강뿐이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왜 나는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되지 못할까?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닥치는 대로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와 잠재의식, 인간 심리, 정신세계에 대한 책만 수백 권을 독파했습니다. 동시에 만날 수 있는 모든 부자를 만나며 꾸준히 배우고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미국, 캐나다, 한국에서 수십억, 수천억 자산가까지 만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돈의 그릇의 크기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제 돈의 그릇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내 안의 돈그릇을 먼저 키우니 다양한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그간 제가 돈그릇을 키우기 위해 읽었던 수많은 책 속의 교훈들 중 특히 나의 돈그릇을 확장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데 실질적인 조언을 주었던 내용들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부잣집은 어떻게 묘사되나요? 대체로 넓고 깔끔한 거실에는 꼭 필요한 가구들만 배치되어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오가도 발에 걸리는 물건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집은 좁은 거실에 온갖 짐이 쌓여 있고 마땅한 가구 대신 박스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죠. 당신의 집은 어떤 모습인가요? 다음 4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봅시다. 나의 집에는 얼마나 많은 물건이 쌓여 있는가? 집안 물건들이 얼마나 잘 정리되어 있는가? 가방과 지갑에는 정말 필요한 것만 들어있는가? 화장실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만약 지금 당신의 집이 감당할 수 없는 양의 물건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제는 비울 때입니다. 청소력이라는 책에서는 집안 곳곳에 물건이 어지럽혀져 있다면 불쾌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고 에너지도 분산되기 때문에 집중이 어려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집이 깔끔하면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되고 마음도 차분해진다고 설명하죠. 실제로 주변이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으면 마음을 정리하고 집중할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업무에 더 몰두하게 되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과가 쌓이면 승진과 수입 증가로 이어지게 되니 결국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잘 정리된 공간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산만함을 정리하면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물건 정리와 청소는 바로 실천할 수 있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성비 좋은 방법인가요?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불필요한 물건들을 치우고 부와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잡동사니에서 해방된 공간은 분산된 에너지를 모아주고 자연스럽게 부와 성공을 끌어당겨 줄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저축의 중요성을 진심으로 느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부의 감각이라는 책에서도 저축이 어려운 이유를 사람들이 왜 돈을 모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저축은 미래를 위한 행동이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 미래의 나를 위해 현재의 돈을 저축해야 한다는 사실을 납득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저축을 하려면 미래의 자아와 친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래의 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때의 내가 원할 만한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내가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상상하고 그때 내가 즐겁게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행동을 조금씩 해나가는 것이죠. 만약 미래의 내가 건강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지금부터 규칙적으로 꾸준히 운동하고 때마다 건강검진을 철저히 받는 것처럼 미래의 내가 원할 만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차곡차곡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의 나를 떠올리며 행동하다 보면 저축도 즐거워집니다. 머지않아 내가 누릴 것들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니 저축이 의미 없고 고통스럽기만 한 일이 아닌 나를 위해 투자하는 가치 있는 하루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저축은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미래의 나를 위한 선물들을 조금씩 준비해 봅시다. 일하지 않고 쉬고 싶은 미래의 나에게 오늘 조금씩 저축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자유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값진 준비가 미래의 나에게 충분한 휴식과 자유를 안겨줄 것입니다. 20대 초반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안이 망했고 대학교를 휴학하며 전국을 떠돌며 일을 했습니다. 결국 빚에 쫓겨 해외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나라를 떠돌며 수많은 직업을 전전하며 살았고 그 속에서 왜 살아야 하지라는 물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난에 쫓겨 정신없이 일하며 퇴근길엔 허탈감과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항상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았습니다. 특히나 여러 나라를 떠돌고 15번씩 이사하며 지낼 때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라는 책을 읽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신없이 달리며 사느라 놓친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책에서는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상에서 너무나 흔하게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모두 기적이라는 것이죠. 매일 반복되는 직장 생활, 힘든 육아, 소득에 대한 불만,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 등은 누구나 겪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왜 나에게만 행복이 주어지지 않지 하고 절망하곤 합니다. 그런데 관점을 조금 달리하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인생에 불행한 일만 가득하다고 느낀다면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와서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아픈 사람 없이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다면 건강한 가족을 적을 수 있겠죠. 당장 내일 끼니 걸을 걱정을 하지 않는다면 맛있는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적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돌아갈 집이 있다면 따뜻한 보금자리를 적는 것도 좋겠죠. 이런 식으로 관점을 두려움과 불편에서 감사와 행복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복귀하다 보면 괴로운 일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행복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출근해야 해 라는 생각 대신 오늘 내가 할 일이 있어 감사하다라고 마음을 돌려보는 것처럼 힘든 현실도 나의 관점을 바꾸면 행복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방향을 바꾸면 그 변화가 우리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엔 우리가 몰랐던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